미 동남부 항만 노조 파업이 지속되면서 식품과 과일, 채소, 해산물 등의 부족 사태, 품귀 현상까지 겪을 조짐을 보이고 있습니다. 중동 지역의 전운이 짙어지면서 국제유가가 하루에 2에서 4%씩 연일 상승하고 있습니다. 2025년부터 메디케어 처방약에 대한 본인 부담금 지출 한도가 $2,000로 정해져 보험료가 인하될 예정입니다. 워싱턴 DC에서는 세입자들에게 렌트비 외에 공용시설에 대한 요금 청구를 금지하는 법안이 제출됐습니다. 미국의 한인 유권자들은 110만 명으로 그중 67%는 민주당, 28%는 공화당을 지지하는 것으로 나타났습니다. 시청자 여러분 안녕하십니까? 워싱턴 뉴스 투데이입니다. 미 동남부 항만 14곳의 부두 노조원들의 파업이 계속되면서 그로서리 스토어와 소매점들에서는 식품과 과일, 채소, 해산물 등 신선식품들의 부족 사태, 품귀 현상까지 겪을 조짐을 보이고 있습니다. 이들 항만에서는 바나나의 75%, 수입 체리의 90%, 고추의 82%, 초콜릿 80%를 다루고 있는데 이번 파업으로 제때 공급되지 못하고 있어 연쇄 부족 사태에 빠질 것으로 우려되고 있습니다. 윤선 기자가 보도합니다. 동부와 동남부 항만 14곳의 부두 노조원 2만 5천 명이 파업을 계속함에 따라 신선도가 생명인 식품과 과일, 채소, 해산물들이 제때에 공급되지 않고 있어 그로서리 스토어나 소매점들에서 부족 사태, 나아가 품귀 현상까지 이어질 것으로 우려되고 있습니다. 특히 파업의 직격탄을 맞고 있는 상품들은 신선도 때문에 미리 쌓아놓을 수 없는 식품과 과일, 채소, 해산물 등으로 다른 물품에 비해 공급 부족을 가장 먼저 체감하게 될 것으로 CBS 뉴스는 3일 보도했습니다. 파업 중인 항만 14곳에서 그동안 처리해온 과일들을 보면 바나나는 75%가 되고 수입 체리는 90%에 달하고 있으며 고추 82%, 초콜릿 80% 등으로 나타나 이들이 가장 먼저 부족 사태를 겪을 것으로 보입니다. 해상 운송으로 수출입을 다루고 있는 식품 종류만 해도 100종류가 넘는 것으로 CBS 뉴스는 전하고 있습니다. 미 동부와 동남부 항만을 통해 수입돼 미국 내에서 판매해온 수입품들 가운데 시기에 민감한 식품과 과일, 채소, 해산물뿐만 아니라 미국에서 수출되어온 콩과 고기류 등 농축산물 등도 큰 차질을 빚고 있습니다. 뉴욕주의 경우 뉴욕과 뉴저지 항만 대신에 북쪽의 캐나다, 남쪽의 멕시코에서 상품을 받고 업스테이트 지역에서는 트럭과 철도로 뉴욕시 등 주 전역으로 공급하는 시스템을 비상 가동하기 시작했다고 밝혔습니다. 또한 약품들은 비행기로 운송하고 있어 큰 차질이 없을 것으로 뉴욕 주 정부는 밝혔습니다. 버지니아와 메릴랜드 등 다른 주 정부들도 뉴욕주와 비슷한 비상 공급 체계를 가동하고 있는 것으로 보입니다. 부두 노조 파업이 얼마나 오래 갈 것인지 관건이지만 수일째 지속될 경우 앞으로 2, 3주 안에 미 동부와 동남부 지역 그로서리와 소매점들 그리고 소비자 고객들까지 심각한 물품 부족 사태를 겪을 것으로 경고되고 있다고 CBS 뉴스는 밝혔습니다. 이 방송에 따르면 파업이 3일에서 5일 벌어지면 2주일이 지연될 것으로 예상되고 있습니다. 이 같은 파업 여파가 알려지면서 일부 대형 스토어들에서는 이른바 사재기에 나서 진열대가 텅 비는 곳도 생겨나고 있으나 많이 사가야 시기에 민감한 식품과 과일, 채소, 해산물 등은 상하기 때문에 사재기를 해서는 손해만 볼 것으로 지적되고 있습니다. 이에 비해 연말 대목을 겨냥해 재고를 미리 쌓아놓을 수 있는 품목들은 8월부터 이미 상당 부분 들여왔기 때문에 지금 당장 직격탄을 맞지는 않을 것으로 예측되고 있습니다. 다만 자동차의 경우 선적과 하역의 차질이 빚어져 인도받기로 한 새 자동차를 제때에 받지 못하는 경우도 생길 것이므로 자동차 딜러에게 미리 확인해 보기를 전문가들은 권하고 있습니다. WKTV 뉴스 윤선입니다.
이란의 미사일 공격에 이스라엘이 맞보복을 다짐하고 있어 중동 전면전의 전운이 짙어지면서 국제유가가 연일 상승하고 있습니다. 국제유가는 사흘 연속 상승하면서 하루에 2 내지 4%씩 인상돼 배럴당 75달러에서 80달러를 향해 오르고 있습니다. 중동 지역의 두 군사 파워 국가들인 이란과 이스라엘이 충돌하고 있어 전면전의 전운까지 짙어지고 있습니다. 이란이 하마스와 헤즈볼라 지도부 피살에 대한 보복이라며 200발에 가까운 탄도미사일을 이스라엘 향해 발사하자 대부분을 요격했다고 주장한 이스라엘은 맞보복을 다짐하고 있습니다. 보복에 맞보복을 되풀이할 경우 막강한 군사력을 갖고 있는 이스라엘과 이란이 정면 충돌하게 되고 중동 지역 전면전으로 비화될 위기에 빠질 것으로 우려되고 있습니다. 중동 지역의 전운은 곧바로 국제유가를 출렁이게 만들고 있습니다. 국제유가는 10월 1일부터 3일까지 사흘 연속 상승했으며 3일에는 4%나 뛰어 상승폭이 갈수록 커지고 있음을 보여주고 있습니다. 3일 거래된 미국 서부 텍사스산 중진류는 배럴당 73달러에 달해 전달보다 4% 이상 올랐습니다. 영국 브렌트유는 배럴당 77달러로 역시 약 4% 인상됐습니다. 이란과 이스라엘의 충돌로 이란의 호르무즈 해협이 봉쇄되는 국제 원유 수송에 막대한 차질을 빚어 국제유가를 가파르게 상승시킬 것으로 우려되고 있습니다. 특히 국제유가 전문가들은 만약 맞보복에 나서는 이스라엘이 이란의 석유 시설까지 공격한다면 국제유가는 배럴당 200달러까지 치솟을 수 있다고 경고하고 있습니다. 이란과 이스라엘, 특히 미국이 양측의 정면 충돌은 물론 중동 지역 전면전만큼은 피하려 할 게 분명하지만 보복에 맞보복하는 악순환, 나아가 유발 사태로 확전되는 양상은 장기화될 수 있어 국제유가는 계속 출렁일 것으로 예상되고 있습니다. 다만 외국 수입 석유 의존도를 크게 낮추고 미국산 셰일 오일과 가스를 확대 생산해 공급해와 미국 내 휘발유 가격은 급속 오르지는 않을 것으로 기대되고 있습니다. 최근 들어 하락세를 지속해온 미국 내 휘발유 가격은 적어도 11월 5일 선거일 이전에는 가파르게 급등하지는 않을 것으로 보입니다. 3일 현재 AAA가 집계한 미국 내 휘발유 가격은 무연 보통 휘발유의 경우 전국 평균이 갤런당 3달러 19센트로 한 달 전보다 17센트, 1년 전보다는 61센트나 떨어졌습니다. 더욱이 주별로 여전히 큰 격차를 보이고 있습니다. 버지니아 2달러 99센트, 노스캐롤라이나 2달러 90센트, 조지아 2달러 94센트, 텍사스 2달러 78센트로 거의 절반인 20개 주는 3달러 아래로 떨어졌습니다. 메릴랜드와 뉴욕은 3달러 23센트, 펜실베니아 3달러 30센트를 보이고 있습니다. 반면 캘리포니아는 4달러 67센트로 여전히 가장 비싼 휘발유 값을 내고 있고 하와이 4달러 60센트, 서부 워싱턴주 4달러 2센트를 보이고 있습니다. 2025년부터는 메디케어 처방약에 대한 본인 부담금 지출 한도가 2,000달러로 정해져 보험료가 인하될 예정입니다. 바이든 행정부가 보험료를 낮추기 위해 도노톨이라 불리는 약물 보험 보장 3단계를 사실상 없앤 겁니다. 자세한 내용 류령화 기자가 보도합니다. 메디케어 파트 D, 즉 처방약과 관련한 연례 변경 공지 우편을 보통은 무시하기 쉽지만 올해는 유심히 읽어야 합니다. 메디케어 수혜자는 2025년부터 3년간 처방약에 $2,000 이상 지불하지 않아도 됩니다. 새로운 메디케어 파트 D의 자기부담금 지출 한도가 $2,000로 상한선이 정해지면서 약물 보험 단계 중 세 번째 단계인 도너톨의 비용을 바이든 행정부가 없앴기 때문입니다. 도너톨이란 연간공제금 등 자기 충족금에 대해 일정 금액을 충족해도 약값이 완벽 보장되기 이전의 상태로 처방약의 25%를 지불해야 하는 시기를 말하는데 2025년부터는 한도에 도달하면 그해 파트 D 공제금 및 공동보험료를 지불하지 않아도 됩니다. 건강정책기관 KFF에 따르면 약 150만 명의 메디케어 수혜자가 2021년에 처방 전에 $2,000 이상을 썼습니다. 그렇기에 내년에 처방약 보험에 대한 보험료가 평균적으로 낮아질 것으로 기대됩니다. 단독 파트 D 플랜의 평균 월 비용은 $40이고 처방약 보험이 포함된 메디케어 어드밴티지 플랜의 평균 약품 보험료는 $13.5입니다. 처방약 보장 파트 D가 포함된 메디케어 어드밴티지 플랜의 평균 총 보험료는 2024년 $15.56에서 2025년 $13.5, 약 $2.06 감소할 것으로 예상됩니다.
메디케어 메디케이드 서비스 센터는 약 83%의 등록자가 동일한 플랜을 계속 유지하는 경우 2025년에 동일하거나 더 낮은 보험료를 받게 될 것이라고 말했습니다. 한편 메디케어 첫 가입 기회는 65세가 되기 3개월 전에 시작되어 65세가 된 후 3개월 후에 끝나며 이사, 고용주 상실, 변경 등 특정 삶의 사건을 위한 특별 등록 기간도 있습니다. 사회보장이나 연금위원회 혜택을 이미 받고 있거나 승인을 받은 경우 등 특정한 사람들은 자동으로 메디케어 파트 A와 B에 등록되지만 그렇지 않은 경우 직접 플랜을 선택해야 합니다. 처음 자격이 되었을 때 메디케어 플랜에 가입하지 않고 사회보장청을 통해 가입을 연기하지 않으면 향후 벌금이 부과될 수 있으며 이러한 벌금은 월 보험료에 추가될 수 있습니다. WKTV 뉴스 류령아입니다. 워싱턴 DC의 일부 주택 세입자들은 렌트비 외에 공공서비스 요금을 추가로 요구받아 렌트비와 숨겨진 공공요금 지출 부담에 시달리는 경우가 많은데요. 이에 워싱턴 DC 시의원들은 공동으로 체육관과 같은 공용시설에 대한 요금 청구를 금지하는 법안을 제출했습니다. 김미연 기자의 보도입니다. 수요일에 DC 의원들은 아파트의 체육관이나 복도와 같은 공용시설에 대해 별도의 요금 청구를 금지하는 법안을 제출했습니다. 이러한 숨겨진 수수료는 수백 달러의 추가 비용이 들 수 있으며 임대 계약을 체결할 때 투명하게 공개되지 않는 경우가 많습니다. 워싱턴 DC는 이미 주택 구입 문제로 어려움을 겪고 있는 상황입니다. 임대료는 계속 오르고 주택 건설 또한 어려워졌습니다. 워싱턴 시티 페이퍼에 따르면 공공서비스 요금을 내지 못하면 강제로 퇴거당할 수 있으며 저렴한 주택 세입자들은 강제 이사를 당할 가능성이 큽니다. 이 법안은 주택 공급자가 세입자에게 이러한 공공서비스에 대한 비용을 청구하는 경우 해당 비용은 법안에 따라 합의된 임대료에 포함되어야 한다는 내용을 담고 있습니다. 또한 앨런 의원은 세입자가 기본 임대료와 개별 유닛의 유틸리티 요금에 더해 건물에서 복도, 체육관 또는 회의실과 같은 공용 공간에 대해 부과하는 요금으로 매달 최대 $400를 추가로 지불해야 하는 사례를 보았다고 밝혔습니다. 이러한 요금은 세입자의 사용 여부와 관계없이 부과되었으며 특히 자체 유닛의 유틸리티 요금에 추가로 부과되었습니다. 2024년 공정주택 관행 개정법이라는 제목의 이 법안은 주택 제공자가 임대료 계산에 건물 운영 비용을 포함하도록 요구하여 현재 세입자가 지불 비용을 예측할 수 있도록 하며 집을 구하려는 이들에게 비용을 명확히 알려줄 수 있습니다. 다만 수영장이나 체육관과 같은 편의시설이나 공용 서비스에 대한 추가 요금을 청구할 수 있는 권한은 변경되지 않습니다. 앨런 의원은 누구든지 임대주택을 사용하다가 예상치 못한 수천 달러의 추가 비용이 발생하면 위험에 처하게 된다며 공공서비스 요금이 모호한 임대약관으로 부과되어 건물의 실제 임대 비용이 가려진다고 지적했습니다. WKTV 뉴스 김미현입니다. 2024년 대선과 총선에서 투표할 수 있는 한인 유권자들은 110만 명으로 아시아계의 8%를 차지하며 5대 국가 출신 중 5위에 그친 것으로 나타났습니다. 한인 유권자들은 67%가 민주당, 28%가 공화당 지지로 밝혀 인도, 필리핀계에 이어 민주당 쪽에 많이 기운 것으로 조사됐습니다. 보도에 한면택 기자입니다. 11월 5일 선거에서 한 표를 행사할 수 있는 18세 이상 미국 시민권자인 한인 유권자들이 윤곽을 드러내고 있습니다. 퓨 리서치 센터가 연방인구 센서스를 토대로 분석한 결과 아시아계 유권자들이 이번 선거에서 1,500만 명으로 규모는 소수계 중에 라티노 흑인에 이어 3위이지만 4년간 15%나 증가하며 가장 빠르게 늘고 있는 유권자 블록으로 꼽히고 있습니다. 1,500만 명으로 추산된 아시아계 유권자들 중에 한인 유권자들은 110만 명으로 8%를 차지하고 있다고 퓨 리서치 센터는 밝혔습니다. 한인들은 전체 미국 거주자들 180만여 명 중에서 18세 이상의 미국 시민권자들이 62%를 차지하고 있습니다. 아시아계 유권자들을 출신 국가별로 보면 중국계와 필리핀계가 270만 명으로 가장 많고 인도계 220만 명, 베트남계 140만 명에 이어
한인 유권자들이 110만 명으로 5위를 기록하고 있습니다. 아시아계 중에 전체 인구 1위는 인도계로 480만 명이나 되지만 유권자 비율이 46%로 낮아 유권자들만 따지면 3위로 밀렸습니다. 아시아계 유권자들은 베트남계를 제외하고는 모두 민주당 지지 성향이 우세한 것으로 나타났습니다. 한인 유권자들은 민주당 67%, 공화당 28%로 2배 이상 차이가 나고 있습니다. 인도계는 민주 68대 공화 29%, 필리핀계는 민주 68대 공화 31%로 한인들보다 약간 더 민주당 지지율이 높았습니다. 이에 비해 중국계는 민주당 56%, 공화당 39%의 비율을 보이고 있습니다. 유일하게 베트남계는 패망한 월남에서 미국에 온 보트피플 등의 후손이 많아서인지 공화당 51%, 민주당 42%로 공화 지지가 우세한 것으로 나타났습니다. 아시아계의 중위 연소득은 2022년 현재 10만 달러로 집계됐습니다. 한인들의 중위 연소득은 9만 달러로 아시아계 평균보다 1만 달러나 적은 것으로 계산되고 있습니다. 중국계는 9만 8,400달러, 베트남계는 8만 1,000달러로 가장 낮았고 필리핀계는 10만 600달러, 인도계가 14만 5천 달러로 가장 높은 것으로 나타났습니다. WKTV 뉴스 한면택입니다. 이상으로 워싱턴 뉴스투데이를 마치겠습니다. 시청해주신 여러분 고맙습니다.